자, 여기에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면서 매매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그런 상황이죠. 네, 거래 절벽에 급락세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분석해 보고요.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요.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얼마 정도 합니까? 거의 1,339원, 1,340원에 육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면 IMF 외환 위기 때 거의 2,000원 선까지 네. 약세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위기가 우리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였죠. 그때가 1,600원이었었고요. 네.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1,300원대까지 가게 되면서 큰 틀에서 추세선을 만들었습니다. 2,000원, 1,600원, 1,300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한국 경제 또 원화가 이런 위기에도 잘 버티나 생각을 했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완전히 깨고 다시 1,310원, 1,320원, 1,330원, 이제 1,340원까지 치솟은 건데요. 자, 네. 원달러 환율 우리 트라우마가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급등하다 보면 외환 위기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요? 그래도 예. 우리 한국 경제 위기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화가 갑작스럽게 약해지는 것들. 네. 두 번째가 공교롭게도 항상 이런 시점에 무역 적자가 납니다. 우리 수출이 약해지는 건데 네. 밤새 앞서 리포트도 봤지만 지금 벌써 4개월, 이달도 거의 적자가 확실시 되니까 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이 두 가지를만 보면 상당 부분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정부는 찾아오는 외환 거죠. 보유고 충분하다. 근데 외환 위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나 보죠?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긴장을 늦춰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외환 보유고 자체의 절대적인 규모. 이제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우려하고 우리가 뭐 크게 긴장할 건 아니지만 예. 추세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외환 방어를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좀 많이 쓴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하나가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이제 외채 중에서 예. 우리나라가 대외 채무 중에서 단기 채무 비중이 40%를 또 넘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이 빚도 예. 장기로 갖고 있어야지 단기가 비중이 커지게 되면 이것도 위험한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위기 때는 한 70%, 80% 돼야 된다. 그러니까 40% 단기 채무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뭐 낙관을 하는 것보다는 좀 과도한 뭐 위기 의식을 갖는 것이 나쁠 것은 시장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도 월요일인데 열리자마자 지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뭐 예견된 일이었었습니다. 실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 날 이제 NDF 역외 환율 우리나라 외환시장 끝나고 나서 이미 갔었습니다. 1,330원대까지 갔었고 그랬군요. 예.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오늘 우리 하락도 예견된 것이었었는데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2% 넘게 하락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그나마 우리가 하나 정도의 뭐 희망의 빛을 보자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뭐 소폭입니다만 이제 순매수로 오히려 주식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 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보통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외국인이 그렇죠.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환 시장이 불안한데 외국인들이 지난 6월 16일, 그러니까 코스피가 2,270 떨어지고부터 거의 4조 원대를 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왜 사지? 라는 의문도 지금 함께 갖고는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뭐 비관, 낙관 그 사이에서 원달러 환율 쪽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지금 치솟고 있는데 코스피 떨어지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로 또 네. 연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렇죠. 이런 급작스러운 달러 강세. 뭐 길게 보면 지속적인 달러 강세의 핵심 이유는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공격적인 금리 인상입니다. 예. 실은 한 달 전,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두 견으로 나눠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막 세게 올려야 된다는 쪽도 있고 네. 네. 아니다, 경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파, 비둘기파가 나뉘었었는데 최근 한 2주 정도를 보면은요. 그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매파, 비둘기파가 따로 없습니다. 뭐 가령 제임스 블라드처럼 일단은 세게 다 올리고 나서 물가부터 잡자라는 분도 그렇게 말하지만 기존의 비둘기파, 네. 경기를 챙겨야 한다는 연준 의원들도 다 같이 이거 인플레이션
무서운 거야, 위험한 네. 거야. 일단은 금리 올려놓고 이 물가부터 자꾸 보자라고 한 목소리가 내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세계의 돈들은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럼 달러의 몸값이 귀해지고 달러 강세가 나오고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환율이 지금 1,340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전문가들은 1,350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봤는데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치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제 1차로 많이 의견했던 게 1,250원 그대로 깨졌죠. 그 다음에 1,280원 못 지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지금 1,350원대까지 약간 넉넉하게 잡은 건데 그렇군요. 이미 1,340원대까지 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러 강세가 꺾일 만한 어떤 큰 재료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 주말이죠. 예. 목, 금, 토 네. 열리게 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가 변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전망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만에 하나 이제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인플레 잡으려고 뭐 총력을 다할 거다. 일단은 금리 또 뭐 자이언트에서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달러 강세, 환율 급등은 꺾이지가 않겠죠. 예.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의 이번 주제가 네. 긴축적인 통화 정책 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조명, 재평가, 각국의 리어세싱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다 모이는 모입니다. 거죠? 예, 다 모이는 거니까 만약에 주제대로 한다면 예. 지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거를 좀 풀어갈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작은 희망 섞인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부동산 시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뭐 서울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왔느냐. 2015, 16부터 한 번 랠리를 치죠. 그게 코로나 때까지 칩니다. 네. 그다음 코로나 때 돈을 풀면서 한 번 더 갭업을 하게 되는 여기까지가 부동산 상승인데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강북 정도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에 올랐던 이 갭업 부분들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지금 마포구가 나오고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30평형이 거의 15억 이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15억대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왼쪽에 있는 건 강남인데요. 네. 강남 25평 같은 경우에 거의 뭐 21억, 23억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20억대까지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은 강남의 20평형대가 20억 밑으로 떨어지느냐, 강북의 대장주인 뭐 아파트들의 30평형대가 15억 밑이 깨지느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가격.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강세일 때는 저런 급매물은 소진되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저 급매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폭감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 정도로 아예 전무합니다. 예. 한 달에 지금 1,000건, 500건도 안 되는 이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체결되는 것들은 급급매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금 나오는 저건 급급매야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저 가격이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옆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일기 신도시들 집값 하락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출범 후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공약으로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제 규제 완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그 대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를 언급을 했었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연한 기준으로는 뭐 거의 91년, 뭐 92년 입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한 재건축의 요건도 갖추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이미 뭐 200%대예요. 100% 후반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건축 해주는 뭐 300%, 350%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특별법을 제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일기 신도시는 500%의 용적률도 허락을 하고 지구 단위로 개발하지도 말고 이것도 싹 풀어주는데 그 법 제정이 많이 기대를 했었죠. 네. 법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지난 8월 16일 날 나왔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오히려 일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2024년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예. 앞서 나온 표처럼 뭐 가격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거의 올린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봐서는 빅스텝이죠. 0.5% 포인트를 올려도 뭐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올려놓고 그리고 9월에 FOMC한테 공을 던진 다음에 우리는 9월에는 없거든요. 네. 이제 10월에 베이비냐 빅스텝이냐를 판단할 것으로 일단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 아닙니까? 금리 계속 올라가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특히 미국이랑 좀 다르게요. 미국은 뭐 적격 모기지라고 해서 고정금리를 일단 받아놓고 뭐 30년간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변동금리 대출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요.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든 뭐든 계속 올려도 대출 금리는 계속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빅스텝을 단행하느냐, 뭐 베이비 스텝 단행하느냐 따라서 뭐 지금 대출자들이 그 받는 영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글쎄요, 뭐 고지고대로 뭐 0.25 올리면 대출금리가 0.25 이렇지 않고요. 만약에 추세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시장에서의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벌써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6%가 넘은 지 네. 이제 꽤 됐고요. 예. 보통 지금 시장의 악재로는 7에서 8%대 여기를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제 뭐 6%대까지는 어떻게든 우리나라 국민이 또 특히 집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켜 나가겠지만 이 금리 수준이 그걸 뛰어넘는 7%대, 8%대까지 가면 소위 말하는 못 버티는 이탈자 집주인도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위기 의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정철 평론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원달러 환율 그 상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